네, 안녕하십니까. B2B IT 방송 토크 IT 자망치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를 위한 워크세션, 대래 최신 워크세션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오늘 실제 시연과 더불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게스트는요, 델코리아의 이익원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좀 깔끔한 친구 같습니다. 평소보다. 평소보다 더 깔끔해졌나요? 네네네. 좀 약간 깔끔해졌습니다. 네네네. 자, 저번에 우리 대박 세션 5810, 7920 프리시전에 대해서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네, 작년 가을에 네네. 신제품 출시했을 때 오버뷰 개념으로 좀 해드렸었죠. 네네네. 네, 그때는 또 실제품이 없었는데 오늘 저희가 실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주력 모델들을 가지고 네네. 지금 이 특징적인 부분들 더 집중 조명해보고 네.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런 거 준비하시기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만만치 방송을, 않죠. 그죠? 그렇죠. 네. 제가 이 부장님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생생한 정보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그 기획과 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장비, 이렇게 테크닉한 걸 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만약 시청자 입장이라면 저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네. 자발적으로 하는. 네. 아주 바람직한 직원 회상입니다. 네네. 자, 일단 오늘 그 프리시전 워크스테이션, 네. 이것이 이제 물론 워크스테이션이 여러 군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많은 데 쓰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타겟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용자층이. 예. 네. 저희가 대리 이렇게 연구에서 정의한 5가지 근무 형태가 있어요. 네네. 그 근무 형태들을 이제 자료에 한번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책상 앞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저희가 데스크 중심 근무형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서든 그리고 별도로 분리된 사무실에서 원격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사무실에서 외근은 안 하시는데 미팅이 너무 많아서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위한 실내 이동이 잦은 근무형. 또 외부 영업사원들 분들처럼 외부에서 네네. 주로 근무하시는 외근이 잦은 근무형들. 네. 그리고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들은 네. 전문가예요. 전문가들 이제 전문적인 작업들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자, 분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죠.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가들은 바로 여기 대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요. 네. 우선은 창작자분들을 들 수가 있어요.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콘텐츠를 생산하는 분들이죠. 뭐 네. 음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미술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엔지니어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네. 옛날에는 이제 이게 20세기 말도 엔지니어들이 워크스테이션 주로 많이 썼는데 네, 그렇죠. 요즘은 저 컨텐츠 만드는 층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컨텐츠 아무래도. 작업들이 옛날에 이제 오프라인 플로우로 흘러갔다면 그렇죠, 그렇죠. 디지털 플로우로 가서 수정하고 보관하고 네네네. 공유하는 것이 용이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움직이고 있는 그렇겠네요. 자, 그 워크스테이션도 굉장히 다양한 엔드투엔드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라인업이 그렇죠.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네. 저희 워크세션, 사실 세상에서 워크세션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저희 같은 1차 벤더들로 분류를 하면은 네. 전 세계에 한 3개 업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워크세션 폴리오를 또 촘촘하고 다양하게 가져가는 편이고요. 네.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 형태가 있고요. 네. 고정형 형태죠. 네. 그리고 노트북 형태처럼 이 모바일 형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라인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업계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가지고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렉형 워크스테이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서버와 비슷한 형태로 렉형 워크스테이션까지. 자, 오늘 이런 것들 다 오늘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오늘 이제 2가지 모델. 네. 할 저희가 거죠? 이제 워크세션 모델 선택할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고르실 수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같은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신다면은 맨 왼쪽에 있는 엔트리 워크세션인 타워 네. 3620이나 3420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소 시스템즈의 솔리드웍스를 쓰시거나 네. 또 오토데스크 마야 이상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5820 타워 이상의 제품이 필요합니다. 네. 5820 타워 제품들이 저희의 메인스트림 제품, 주력으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뭔가 하이 컴퓨팅 쪽에. 예, 이제 어느 정도 성능 제품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보편화된 주력화된 제품이죠. 네. 그리고 7820, 7920 제품들로 가면은 이제 미들 레인지에서 하이엔드로 가게 되는데요. 7920 제품들이 하이엔드 제품입니다. 네네. 근데 요즘에는 좀 양극화가 생겨서 엔트리 워크세이션도 많이 찾지만 하이엔드 워크세이션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네. 7820 제품보다는 7920 제품의 수요가 더 많이 있는 추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로 이제 시연을 할 거는 5820과 7920이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네네. 거니까? 저희가 오늘 들고 온 제품이 5820
5820 이 작은 게 5820이고 좀 예, 큰 작은 게 게 5820입니다. 이게 7920이고. 네네. 5820 타워는 주력 워크세션이고요. 네네. 그래서 주력 워크세션이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ISV 어플리케이션에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7920 타워 같은 경우는 최고 성능 워크세션이기 때문에 네네. 5820 타워로 채워질 수 없는 컴퓨팅 파워를 더 필요로 한다면은 7920 타워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네. 예, 특징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자면은 5820 타워 같은 경우는 CPU가 하나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인텔 제온 프로세서의 아키텍처가 서로 다릅니다. 5820 타워는 스카이레크 W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 W 아키텍처는 CPU의 코어 인텐시브한 것보다는 클럭 스피드 인텐시브한 작업에 어울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클럭 스피드가 최대 4.5GHz, 굉장히 빠른 네네. 속도거든요. 예, 코어 i7에서 제공하는 거의 그 클럭 스피드에 근접한 거기 최고네요. 때문에 예, 가장 이 클럭 스피드 위주의 작업을 하실 때는 5820 타워를 선택하시면 네네. 되시고요. 이건 이제 더 이상 CPU를 더 추가할 수 없는 거죠? 네, CPU는 한 개만 네네. 열정입니다. 오케이. 7920 타워 같은 경우는 CPU가 투 소켓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듀얼 CPU를 최대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최고 성능 하이엔드 워크세션에서는 분석 해석 작업 그리고 네. 코어 인텐시브한 작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CPU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현재 인텔에서 공급되는 스카이레이크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에서는요. 최대 CPU 한 개당 28코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듀얼로 장착하게 되면 56코어나 예,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게 데이터 분석하는 쪽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네네. 그런 쪽에서도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뭐 이제 딥러닝이나 그렇죠. AI 인공지능 그렇죠. 쪽에서도 그렇죠. 예, 점점 이런 제품들 많이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요즘에 또 CPU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픽 카드가 들어감으로써 GPU도 같이 네네, 병렬 그렇죠. 연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 되느냐, 얼마만큼의 그래픽 파워를 필요로 하게 되느냐에 네네네. 따라서도 두 제품이 갈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GPU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그 GPU의 그 위상이 네,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네. 자, 실제 그러면 5820 타워 요거 준비된 영상이 있는 거고요. 저희 워크세션 중에서는 네,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모델이고요.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계시는. 가성비가 제일 좋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가성비도 있지만 또 이런 전문가 제품에서는요, 가격보다는 네. 니즈로 하는 그런 프로세싱 파워를 충족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가장 매칭, 밸런스가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R에도 다 매도가 되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설계가 참 꼼꼼하게 돼 있어서 이따 제가 이제 구동되는 소음도 좀 들려드리고 할 건데 네네. 이런 냉각 설계 부분이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샤시가 사람들 친화적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관리, 유지보상에서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네. 예, 오늘은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 예, 필요로 하시는 포트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면 먼저 보시면요, 번호가 적혀있고 오른쪽에 설명이 있는데요. 일단 5.2인치 ODD는 여전히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5.2인치 ODD는 요즘에 또 워크세션급에서는 블루레이 드라이브를 라이팅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5.2인치 옵션을 고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일반 PC급과 마찬가지로 슬림 ODD 드라이브, 일반 DVD, RW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 기본 장착되는 헤드폰 포트, 그리고 USB 3.1 제네레이션 1 포트. USB 3.1 제네레이션 1 포트는 데이터 전송률이 5GBps 초장 전송률이고요. 예. 그리고 타입-C 포트가 이 신세대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예, 전 세대 모델에서는 USB 타입-A 포트만 있었는데 현 세대부터는 USB 타입-C가 이제 보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타입-C 포트도 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카드 슬롯이 옵션으로 별도의 비용을 추가하셔야지 넣으실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현 세대 모델부터는요, SD 카드 메모리, 가장 많이 쓰시는 이 SD 카드 메모리 슬롯이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하드디스크 액티비티 라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으로 전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뒷면 보시겠고요. 뒷면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USB 포트들이 좀 있고요. 6개나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레거시 포트들이죠. 시리얼 포트들이나 PS2 포트들. 보안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PS2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간혹은 있고요. PS도 참 오래 간다. 예. PS2 마우스 키보드는 주로 금융권 때문에 있는 거죠. 네. 예,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시리얼 포트도 쓰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시리얼 포트도 기본으로 넣어드렸고요. 그 네트워크 포트 기본 있고요. USB 3.1 포트들 마련이 되어 있고요.
타입C 포트는 뒷면에 없습니다. 전면에 네. 쉽게 전면에 장착이. 근데 이 타입C가 일반 USB 3.1 젠1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타입C가? 데이터 전송률은 똑같은 거고요. 네네. 이제 규격이 물리적인 규격이 달라졌습니다. 네. USB 타입 A 같은 경우는 윗면 아랫면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타입 C 같은 경우 윗면 아랫면 구분이 없고요. 아. 또 물리적으로 작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DBS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추세죠. 네네네. 요즘에 우리 잘 아는 삼성 갤럭시 폰이나 아니면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도 USB 타입 C를 채용을 한 이유가 네. 예, 그런 면에 있죠.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겠네요. 위아래 다 쓸 수 사용자 있으니까. 편의성이 높아진 거죠. 네. 그리고 이 제품 선택할 때 이제 확장 카드들을 얼마나 꽂을 수 있느냐를 또 고려를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슬롯 구성에 대한 지금 자료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PCI E 슬롯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5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 32비트 33MHz의 레거시 PCI 슬롯도 1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토리지, 예. 하드 드라이브 확장하는 것도 워크스테이션에서 일반 PC와 다르게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데이터 이제 창작하시는 이 창작물이 많아지다 보면 데이터를 보관해야 될 영역도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 베이가 저희가 전 세대보다 크게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3.5인치 하드 드라이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 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3.5인치 하드 드라이브 최대 3개만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현 세대는 최대 5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향상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최대 지원 가능 스토리지 용량을 보신다면은 5820 타워와 7820 타워는 셋이 디자인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스토리지 용량이 구성이 되는데 최대 구성 가능 용량이 44TB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3.5인치 드라이브가 요즘에는 8TB짜리 하드디스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8TB짜리를 5개를 구성을 하면 40TB고요. 거기에 내장되는 NVMe PCIe SSD를 꽂을 수가 있고요. 이 NVMe PCIe SSD는 최대 4개까지 1TB 4개를 꽂을 수 있어서 4TB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 40TB 더하기 4TB는 총 44TB가 되는 거죠. 그럼 저게 이제 요새 이제 NVMe 이제 SSD 계속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저것이 지금 1테라인데 네. 저것이 나중에 좀 용량 커지면 이 그렇죠. 용량도 커지는 겁니까? 네, 따라서 현재 그냥? NVMe SSD 공급하는 업체들이 사실 몇 개가 안 되고요. 네네네. 그 업체들은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도시바라든지 몇 개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데 네네. 이제 1TB는 현재 대중화된 용량이고요. 그렇죠. 이게 좀 2TB짜리가 곧 대중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 용량 2배로 늘어나게 되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업계 유일 전면 탈부착 스토리지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이 저희 하드디스크 베이를 저희 플렉스 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플렉스 베이는 말 그대로 유연하게 네. 2.5인치나 3.5인치 하드 드라이브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면으로 탈부착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탈부착이 전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뭔가 작업할 때 네. 콜라보한다든지 네. 뭐 할 때 그럴 때 편한 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게? 맞습니다. 네, 특히 워크스테이션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의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전송을 하고 서로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네, 이제 저희가 5820 타워 이 셰시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 네네네. 지금 저희가 들고 놓은 제품이 5820 타워가 왼쪽에 있는 제품이고요. 네. 7920 타워 하이엔드 제품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5820 타워는 지금 모니터랑 연결이 돼서 구동이 있는 상태고요. 현재 뭐 워킹되고 있는 거죠? 이거 네, 온되고 지금 있는 거죠? 모니터랑 연결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티비티 라이트가 깜빡이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지금 보여드릴 거는요, 셰시의 크기 정도를 좀 가늠해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이 하이엔드 타워 셰시는 이 정도 크기만 하고요. 5820 타워는 전 세대보다는 약간 커졌습니다. 네. 하지만 제법 슬림한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책상 위에 놓고 쓰셔도 전혀 부담이 없는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베젤 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플렉스 베이지가 보이진 않는데요. 제가 이따가 베젤 커버를 열어서 직접 플렉스 베이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뒷면에는 포트는 아까 대개 설명드렸고 지금 구동 중이나 돌릴 수는 없지만 네네. 그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제로 이제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7920 할 거죠? 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전원 연결을 안 해놨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7920 보도록 할까요? 저희 옥세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내는 하이엔드 타워형 옥세션이고요. 하이엔드 수요가 급격하게 들어있는 상태이고요. 진짜 이쪽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데이터 분석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서버로 하시던 작업까지 네네. 옥세션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790 타워는 샤시 크기도 방금 이제 저희 제품 갖고 보셨지만 샤시가 큰 만큼 스토리지 베이도 굉장히 많고 CPU도 2개가 담겨있고 PCI 슬롯도 많이 있습니다.
쿨링도 좀 다른가요? 네, 쿨링 방식도 네, 비슷한 컨셉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네. 좀 더 공기가 다이렉트하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쿨링 방식을 멀티 채널 다이렉트 에어 쿨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공기가 꺾이는 구조 없이 직선으로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웍스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만져봤던 분들은 이거 딱 뜯어가지고 안에 딱 보면 딱 바로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오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많이 써봤던 분들은. 특히 웍세션 제품들은요. 네. 이 유지 보수하고 한 번 사면 제품이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일반 네네. PC보다요. 그리고 인텔 아키텍처도 한 3, 4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웍세션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번 바뀌게 되면은 5년 이상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5년 쓰시다 보니까 업그레이드한 니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유저분들이 직접 열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열었을 때 이 제품의 설계가 참 잘 돼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라는 거를 잘 느끼실 수가 있겠죠. 네네네. 이제 포트 구성 살펴보면요. 전면에 이제 5820 타워 마찬가지로 USB 3.1 포트들이 두 개가 새롭게 추가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SD 카드 슬롯 역시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5.2인치 배기도 역시 고르실 수가 있고 슬림 배기도 장착이 되고요. 뒷면에 보시면은 5820 타워보다 확실히 셰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PCI 슬롯이 굉장히 많이 있는 많이 걸로 있네요.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그 에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뚫려있죠. 네, 공기 네, 흐름을 네. 원활하게 위해서 에어벤트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특징은 또 네트워크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5820 타워와 다르게 두 개의 네트워크 포트를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슬롯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제품의 이제 슬롯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CPU를 한 개 장착을 하셨을 때와 두 개 장착을 하셨을 때 PCI 슬롯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 있는 PCI 16배속 슬롯은요, CPU를 두 개 장착을 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슬롯입니다. CPU를 한 개만 장착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슬롯들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자, 이 시스템 이제 저희가 그 오렌지색으로 1, 2, 3, 4, 5, 6, 7, 8 해서 쭉 스토리지 베이에 번호를 적었거든요. 네. 이 제품의 최대 지원 가능한 스토리지 용량은요, 무려 88TB입니다. 이 정도 용량 되면요, 보통 이 다스 스토리지 아까 5820보다 두 배 많네요. 그렇죠. 예. SSD도 다 숫자가. 그게 가능한 게요, 3.5인치 하드드라이브를 10개, 최대 네. 10개까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PC 제품군에서 3.5인치 하드드라이브 10개 장착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장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네네. 웍세션에서도 저희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스토리지 베이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인치는 8TB짜리가 10개에서 80TB가 제공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안에 장착이 되는 NVMe PCIe SSD는 5820 제품과는 다르게 최대 8개까지 네.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8TB가 더해져서 최대 88TB까지 현재 구성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후면에서도 탈부 차이가 가능한 거죠? 예, 그렇죠. 후면에도 플렉스 베이가 4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네, 네. 전면과 똑같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 델에서는 이게 업계 유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언제부터 이런 이제 플렉스베이의 이런 컨셉이 네. 적용이 된 게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전 세대 제품에서 네. 하이엔드 제품인 7910 타워 제품에서는 네. 플렉스베이가 전면에는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플렉스베이를 전 성능 웍세션 라인업에 다 적용을 하고 있죠. 네네. 시장에서 반응이 그만큼 좋으니까 그렇겠죠? 네, 시장에서 반응이 좋고 사용자 편의성을 또 저희가 그렇죠.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 오래 쓰시는 웍세션 유저들이 반기는 요소들이죠. 네네. 그렇죠. 네, 7920 타워의 네네. 셰시를 볼 텐데요. 네.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크기가 5820 타워보다 확실히 큽니다. 네. 7820, 이 중간에 있는 미들레인지급의 7820 타워는요, 그 제품도 듀얼 소켓, CPU가 두 개 장착되는 듀얼 소켓의 제품인데, 셰시 크기는 이 5820 제품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책상에 놓고 쓰시기에는, 듀얼 CPU의 파워가 필요한데 지금 셰시가 작았으면 좋겠다면 7820 타워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듀얼 CPU의 스토리지 배기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PCI 슬롯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고 또 메모리 용량도 더 많이 필요하시다게 되면 이 정도 크기의 셰시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전 세대 제품 대비해서 셰시 크기를 많이 늘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만한 스토리지에 대한 액세스가 더 많이 가능해진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은 베젤 커버를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트들이 필연 포트들이 다 내장이 됐고 특히 SD 카드 메모리 이런 것들이 예전에 옵션으로 다 들어가서 이 5.2인치 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냥 거의 메모리들을요, 뭐 메모리 스틱 듀오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뭐
CF 메모리라든지 그런 메모리들이 물리적으로 좀 큰데요. 요즘에 그런 메모리를 쓰시는 유저분들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 메모리를 만약에 쓰신다면 SD 카드 메모리 정도 위주로 쓰시고 그 마이크로 SD 스마트폰에 들어간 것들 있죠. 그것들에 어댑터를 껴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SD 카드 메모리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비용 추가 없이 안에다 기본으로 넣어주는 거고요. USB 이제 3.1 규격에 해당되는 포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네. 타입 A 포트가 두 개가 있죠. 네. 여기 중에서 타입 C 포트. 타입 C 포트. 예, 데이터 전송률은 같습니다. 네네. 타입 C 포트가 두 개 있어서 엑스하기 편하게 이렇게 설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셰시를 열어보고 이제 뒤에도 살펴보는 것들은요. 네네. 예, 다음 장에서 또 이따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요번에 이제 이벤트 문구에도 보면 이제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것을 네네. 디자인이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네. 얼마나 사용자 친화적인지 네.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네. 프리시엄 웍세이션의 이제 특징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이 사용자 네. 친화적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컨셉들이 산업 디자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가 이 무거운 제품도 직접 들어서 좀 돌려보고 할 텐데 이렇게 무거운 제품들을 이동을 할 때는요 어딘가 잡을 튼튼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스틸로 핸들을 두 개를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제품도 굉장히 네네. 무겁지만 이게 핸들입니까? 지금? 예, 그게 다 예, 성인 남자가 이렇게 잡게도 손이 다 들어가는 핸들이죠. 네네네. 예, 앞면뿐만 아니라 뒤에도 오케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손으로 잡고 움직이게. 다른 웍스는 저런 게 없어요? 다른 왁세이션도 제품이 있는 제품이 네, 있습니다만 예, 핸들이 디자인이나 강도에서도 차이가 있겠죠. 아시. 예. 그래서 저희가 가장 견고하게 네네네. 또 들기 쉽게 설계를 좀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전면 플렉스베이 베젤이 손실 탈부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것도 이따가 제가 분류하면서 네네. 플렉스베이가 또 보안 때문에 전면에서 하드디스크를 손쉽게 뺄 수 있다 보니까 도난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잠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베젤의 손실은 탈부착에 대해서 설계를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전원이 켜지지 않을 때 이 네. 문제가 트러블슈팅을 하기 위해서 마더보드의 문제냐, 내장된 파워 서플라이 모듈의 문제냐를 고민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때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게 저희 파워 서플라이에는요. 옵티플렉스 기업용 데스크탑 포함해서 이 프리시엄 웍세이션까지요. 기본 진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등에 진단 버튼이 있기 때문에 진단 버튼을 누르시면요. 전원 코드만 꽂혀 있고 전원이 켜지지 않은 상태라도 네. 파워 서플라이가 정상 동작을 하는지 셀프 다이그노스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그린 LED가 켜져 있다면 파워 서플라이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쪽으로 트러블슈팅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파워 서플라이가 이따도 제가 툴리스 섹션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손쉬운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더 다운타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렉스베이를 이제 전면 베젤을 앞에서 가릴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전면 베젤이 또 열리지 않게 안에서 잠그는 잠금 장치까지 마련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해드리면요. 이게 왜냐면 이게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보안적인 그렇죠. 거를 예. 실행해야 되겠죠. 이 부분 이제 물리적 보안에 해당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 방금은 플렉스베이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파워 서플라이 보안인데요. 파워 서플라이도 뒤에서 원터치로 탈부착이 되다 보니까 안에서 잠글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네. 또 IT 매니저들이 유저들이 쉽게 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사이드 커버 잠금 장치 및 레버가 있어요. 사이드 커버를 쉽게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오렌지 박스로 해놓은 부분은 열쇠로 잠글 수 있는 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리적 보안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내부 셰시를 한쪽을 분리를 해보시면요. 지금 락드가 있고 언락드가 있죠. 네네. 저쪽에 이제 드라이버를 돌려놓으시면은 파워 서플라이를 잠글 수 있고 뺄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업계 유일하게 제공되는 기능들이고요. 그 툴리스 셰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웍세이션 유지 보수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유저들이 또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이럴 때 이제 오렌지 박스처럼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요. 전부 다 파란색 플라스틱들이 보이실 겁니다. 네네네. 저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도구 없이 액세스할 수 네. 있다는 것들이 저희 전 제품 라인업에 그러면 이 저희 웍세이션 의미하고요. 뭐 이렇게 유지보수하러 갈 때 네. 툴을 하나 안 갖고 갑니까? 저희 엔지니어들은 이제 마더보드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예, 뭐 여기서 해당이 되는 것들 보시면요. 사이드 네네. 커버 여는 부분들 이런 거 도구 없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교체하는 것들 도구 없이 가능하고 확장 카드 교체하는 것들. 네. 예,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교체하는 것들, 스토리지 교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도구 없이 가능한 것들. 네네. 그래서 실제 이 툴리스 셰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러니까 저런 하겠습니다. 것들은 요새 이제 아까 전문가에서 엔지니어 말고 이제 컨텐츠 만드는 사람 많아지는데 네. 컨텐츠 쪽 만드는 사람들은 여성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은 툴리스 같은 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하죠. 네네네. 여성분들도 유지보수를 시작을 직접 하실 수가 있겠죠. 네네네. 네. 그렇죠. 제가 아는 그런 컨텐츠 제작하시는 웍세션 쓰신 분들 여성 유저들이 있는데요. 네. 스스로 유지보수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꺼려들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전문가용 장비다 보니까 일반 PC하고는 다르게 네네. 더 액세스하시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셰시로 그런 불필요 여태까지 손은 못 대도 감히 이제 엄두를 못 내서 스스로 조치를 못 하신 부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이게 직접 제가 보여드리면서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지 네네. 직접 탐색하는 거 보여주는 예, 거죠? 네네. 지금 이제 전원이 들어왔지 일단 않은 무게 좀 한번 제가 들어봅시다.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예. 어느 정도 무게인지 궁금해. 아까부터. 네. 좀 무겁네요. 굉장히 무겁죠. 굉장히 무겁진 않고. 네. 이건 그렇게까지 네. 무겁지 않네. 네. 오케이. 이 제품은요. 저희 클라이언트 제품 중에서 뭐 가장 무거운 제품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도 이동하기 좀 꺼려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핸들이 굉장히 네네. 예, 단단하고 네. 크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네. 이동하기 좋고 핸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플렉스베이를 잠글 수 있는 베젤이 설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 버튼이 지금 안에서 네. 이제 열려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버튼을 내리시면요. 네. 쉽게 이렇게 베젤이 빠지게 되고요. 베젤이 빠지게 되면은 여기 또 버튼이 있습니다. 당기시면은 쉽게 빠지게 되죠. 네.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2.5인치 네. SSD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플렉스베이이기 때문에요. 이따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이 플렉스가 말 그대로 유연하게 2.5인치나 3.5인치를 원하는 대로 장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네. 장착도 손쉽습니다. 그냥 밀어서 끼워 넣으시게 되면 되고요. 네네. 뭐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저 이런 거 되게 잘 못하거든요. 원래 네네. 되게 싫어해요. 버튼만 이거? 누르시고 네,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3.5인치 드라이버가 장착이 됐죠. 네네네. 네. 자. 네. 네. 끼는 것도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서. 근데 주의하실 점은요. 이 장비는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하드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핫스왑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전원이 오케이, 켜져 오케이.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 끄고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플렉스베이를 분리하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보안 때문에 이 전면 베젤을 또 잠그셔야 될 일이 네네.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때 사이드 커버를 열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사이드 커버 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랩으로 손쉽게 손쉽게 분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전에 이런 거 열려면 힘들었는데. 예, 그렇죠. 지금 도구 전혀 없이 제가 맨손으로 네. 액세스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여기 베젤을 잠글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잠긴 거고요. 락으로 돼 있네. 예, 이쪽 베젤 잠금 버튼이 움직이지 않죠. 네네네네. 그래서 오케이. 스토리지를 뺄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를 다시 열림 상태로 두면은 베젤이 지금 액세스가 오케이. 가능한 부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플렉스베이가 뒷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선 그 전에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란색 플라스틱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파란색 플라스틱 여기도 이쪽에도 있고, 다 예. 이런 것들이 다 도구 없이 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커버도 도구 없이 다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래픽 카드 교환하실 때도 자, 드라이버 없이 다 네네. 툴리스로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뒷면을 돌려보시게 되면은 뒤에도 플렉스베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플렉스베이죠. 전면하고 네네네. 똑같이 네.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동일한 브라켓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흡사 스토리지가 워낙 베이가 많아져서 스토리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웍세이션이 아니라 네네. 하나의 외장의 스토리지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부분이 파워 서플라이를 뒤에서 탈부착이 가능하다라는 네네. 거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술이고요. 이렇게 버튼 눌러서 그리고 제가 아까 유지보수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진단 LED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네네. 이 전원 케이블이 지금 빠져 있어서 보여드리면 못하지만 여기 진단 버튼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를 눌렀을 때 이 핸들에서 녹색이 되면 녹색 LED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탈착은 이렇게 한 번에 쉽게 빠지게 돼요. 네네네. 모듈형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예, 슬롯을 꽂히게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티컬한 작업을 하시고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인데 네.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네. 파워 서플라이는 가장 많이 혹사되는 장치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특히 웍세션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품을 잘 안 끄세요. 그만큼 헤비하게 그렇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파워 서플라이에
캐피시터가 노화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이 나면은 이 파워 서플라이 교체를 하시는데 이렇게 툴리스로 파워 서플라이가 뒤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는 장비라면은 안에를 다 열어야 됩니다. 다 네. 열어서 케이블도 일일이 분리하고 마더보드까지 액세스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다운 타임이 길어지게 되죠. 네네.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면 이 모듈만 네. 고장나면 모듈만 교체를 하시기 때문에 아, 네. 수리하는 시간이 뭐 1분도 안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웍세션 같이 크리티컬한 장비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은 이제 뭔가 이제 장시간에 뭔가 프로세싱 해야 되는데 네. 중간에 다운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루묵 될 거니까. 네. 그저 한번 체크해보고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버튼 눌렀을 때 녹색 LED가 들어오면 파워서플라이 정상이니까 오케이, 다른 오케이. 부분에 들어보시도록 오케이, 하시면 되는 오케이, 거고요. 지금 이렇게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 보셨습니다. 뒤에도 이 베젤도요. 네. 뒤에서 잠글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뒤에 베젤을 잠그는 버튼입니다. 여기는 전면 베젤을 잠그는 아, 버튼이고요. 네. 자, 닫을 때도 그 이거 자체 락도 있나요? 이거 자체도 못 열게 하는?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있죠. 네네. 네, 패들럭 구멍인데요. 여기다 이제 물리적인 보안으로 열쇠로 잠궈 아, 놓으시면은 오케이. 관리자가 키를 가지고 계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예, 셰시의 특징적인 부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5820 타워도 지금 뒤를 돌려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뒤에 파워 서플라이 마찬가지로 탈부착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5820 타워 같은 경우는 뒤에 플렉스 베이는 없죠. 네네네. 하이엔드 타워에만 있는 네네. 거고요. 네, 플렉스베이를 또 강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플렉스베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플렉스베이에는 말 그대로 유연하게 3.5인치 드라이브, 2.5인치 드라이브를 원하는 대로 탈부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하드 드라이브가 어떻게 플렉스베이에 고정이 되는지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3.5인치 드라이브죠. 지금 브라켓이 부드러운 플라스틱. 우선 오른쪽에 뭐 찬 게 뭐예요? 아, 이 정전기 방지. 아, 정전기 방지. 네. 궁금해서 저 뭐지? 이게 원래 SSR들은 이제 정식대로 하신다면 정전기 방지 벨트를 착용하시고 하는 좋습니다. 저기도 있고. 네. 3.5 드라이브를 되게 손쉽게 탈부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도 고정되는 볼트가 없기 때문에 핀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라 벌려서 빼시고 끼시면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2.5인치 하드 드라이브로 장착하는 모습을 보실 거고요. 이 2.5인치 같은 경우는 크게 작다 보니까 브라켓 사이에 인터포저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 인터포저도 마찬가지로 도구 없이 쉽게 빼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교체하는데 뭐 굉장히 짧은 시간만 걸리죠. 웍세션에 이렇게 그동안 많이 안 써봤던 신규 사용자 같은 경우에 이걸 도입해가지고 이거 뭐 사용자 교육 같은 거 그렇게 막 그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겠네요. 그렇죠. 보니까. 예. 분해 조립이 원래 쉽다 보니까 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툴리스로 설계가 돼 있어서 네네네. 이 사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친화적인 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이 제품들이 또 앞에서 아까 이렇게 제품 시연할 때 보셨지만 전면에서 탈부착이 되다 보니까 보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안을 위한 플렉스베이의 내부 잠금 장치, 사이드 커버를 열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전면 베젤을 분리해내는 베젤 잠금 스위치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사진에 설명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일반 플렉스 잠길 수 있는 홀이 있습니다. 열쇠도 제공이 되고요. 네네네. 또 업계 유일하게 대리석만 공급되고 네. 있고. 저거 옵션인가요, 저거는? 네, 저건 옵션이고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뒤에 영상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전체 풀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게 또 특징인데요. 네네. 저런 세부 사양, 잠금형 브라켓 같은 세부 사양까지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네. 자, 이제 냉각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냉각 설계는 뭐 컴퓨터라면
어디서는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히 웍세션은 그만큼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열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냉각 설계가 제품의 성능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좋은 밑바탕이 되는 그런 셰시 디자인이거든요. 보시면은 새로운 방열 설계로 실사용하기 위해서 체감 구동 소음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이 냉각 방식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7920 타워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뉴 멀티 채널 다이렉티드 에어쿨링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공기가 꺾이는 부분 없이 다이렉트로 흐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이 3개로 네네. 길이 열려서 공기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랩실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전 세대 제품 대비해서 7920 타워 같은 경우는 CPU에 100% 로드가 걸렸을 때 70% 정도의 소음이 감소했다. 굉장히 큰 소음 감소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7920 타워의 80% CPU 테스트 로드를 걸었을 때는요, 51%의 소음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5820, 저희가 지금 들고 나온 5820 타워 같은 경우는 100% CPU 테스트에서는 50%나 소음이 감소를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맨 밑에 줄 보시면은 심지어는 하드디스크의 구동 소음까지 감소를 시켰습니다. 스핀들 하드 드라이브는 하드디스크를 액세스하는 소음도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 소음이 사실 여기엔 다 홀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안 들릴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어쿠스틱 설계를 해서 얼마나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느냐도 또 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하드 구동 소음까지 10%를 감소시켰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 하드 구동되는 원래 속도는 소리 똑같은 건데, 그렇죠. 그거는 네. 이 설계가 달라져가지고. 셰시의 설계를 이용해서 귀에 거슬리는 예민한 주파수를 커트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런 설계까지 신경을 썼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데모로 지금 보여드릴 거는 구동 소음 테스트를 좀 해볼 겁니다. 지금 5820 타워가 구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실제 구동되고 있는 거죠? 예, 5820 타워에 저희가 임의로 CPU에 대한 부하를 줘서 구동 소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볼 거고요. 예, 소음 테스트를 위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이 별도로 마련된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서 CPU의 로드를 100%까지 걸어볼 거고요. CPU 벤치마크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작업 관리자의 성능 그래프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CPU의 이 그래프들 보시면요, 하나하나가 논리코어수입니다. 이 CPU는 물리적으로 6코어가 장착이 된 건데, 하이퍼스레딩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총 지금 보시는 것은 12개의 코어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 CPU 그래프가 점점 치고 올랐죠. 네. 예, 100%입니다. 그렇네요. 예. 계속 100% 로드가 걸릴 겁니다. 이제 CPU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 돌릴 때는 로드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요 소음을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가 마이크를 제품이 완전히 지금 밀착시켜서 제 목소리도 아마 마이크로 같이 나갈 겁니다. 네. 제품이 완전히 밀착을 시킨 상태고요. 보통 일반적인 상태라면은 여기서 CPU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윙하고 상당히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별로지 않아요. 거의 안 들려요. 네. 예. 네, 지금 제가 계속 본체에다가 밀착시켜서 마이크로 수음을 해봤는데도 소음이 안 들어갈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CPU 테스트가 33%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 그래프에선 100%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소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소음이 없죠. 네, 전 여기서는 뭐 거의 뭐 저희 숨소리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도 지금 레벨이 안 들어가죠. 발열은 어떻습니까? 발열은 지금 전혀 뭐 이렇게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예, 발열이 사실 이 구성소음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네. 발열이 높다면은 그만큼 CPU 팬이 빨리 돌아야 되거든요. CPU 팬이 빨리 돌면서 구성소음이 커지게 되는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열이 효과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CPU 테스트가 50%를 넘었고요. 지금 뭐 100%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로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지금 여기 스튜디오 안도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지금 방송사고가 아니고요. 제 목소리 이렇게 나가죠. 뭐 믹싱 콘솔에서 뭐 뮤트 시킨 것도 아니고 개인 레벨을 줄인 것도 아닙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저희 이 제품을 처음 보시는 고객들이 가장 놀라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사용자 친화적이란 거죠. 굉장히 조용하다. 워크세션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워크세션이 지니고 있던 그런 특징, 하이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프로세스 로드가 계속 걸리고 발열이 높고 그로 인해서 소음, 진동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셨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보면 그런 웍세션에 좋은 안 좋은 기억들이 이런 설계로 더 이상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컨셉의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소음이 네. 거의 CPU 테스트는 완료가 됐어요. 네네. 한 19, 그렇네요. 90% 되고요. 80. 이제 슬슬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거의 이제 소음이 없는 화면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예, 자, 이제 저희 SSD. 네, SSD를 장착할 수 있는 SSD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빠른 NVMe PCIe SSD 웍세션이기 네네. 때문에 스토리지 퍼포먼스를 최대로 구성을 하는 걸로 항상 권장을 드리고요. 이 NVMe SSD는 내장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업계 유일하게 공급하는 외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SSD에 대한 성능 구분, 클래스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클래스 10부터 50까지 5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른 업계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네. 델에서 독자적으로 있는 규격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고객 가치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 저희 제품을 오더를 하실 때 SSD에 대한 퍼포먼스를 고객이 직접 정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요. 네네. 그렇지만 이렇게 클래스 구분을 함으로써 고객이 니즈로 하는 SSD 퍼포먼스를 저희한테 주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스페셜 커스터마이제이션 비슷한 개념으로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PC에 많이 공급이 되는 SSD는요. 저 표에 보시면 클래스 20에 해당이 되는 네네. SSD입니다. 저 적힌 숫자에 대한 단위는 초당 킬로바이트고요. 킬로바이트 단위라서 환산을 하면은 클래스 20 기준으로 시퀀설 리드 라이트에 대한 속도는요. 약 대략 약간 이렇게 직접 계산하면 수치가 약간 틀릴 수 있겠지만 초당 500메가 정도 리드 네네. 속도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그를 훨씬 상회하는 거 지금 오렌지 박스를 쳐놓은 부분이 클래스 40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클래스 40 이상은 일반 SATA 방식의 SSD가 아니라 네. PCIe 방식의 NVMe SSD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키텍처가 달라졌기 때문에 클래스 30과 40 사이 퍼포먼스가 확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오른쪽 밑에 그 그래프가 하나가 그려져 있고요. 성능과 가격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좋은 게 클래스 40에 해당되는 40이네요. 부분입니다. 네. 클래스 40은 가격이 클래스 30, SATA 방식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클래스 30보다 가격이 낮죠. 퍼포먼스 좋은데 네, 오히려. 퍼포먼스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 관점에서 클래스 30을 권해드리지 않고요. 네. 그 정도 퍼포먼스 필요하시면 클래스 40으로 가십시오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40으로 갈 때는 일반 SATA 방식이 아니라 NVMe PCI로 바뀐다. 그래서 리드 속도 보시면 뭐 클래스 20하고 비교했을 때는 3배 차이가 나죠. 네네. 그래서 델에서 제품을 오더를 하실 때는 이 SSD 클래스를 보시고 원하시는 대로 주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네네. 겁니다. 이 내장되는 NVMe SSD는요 마더보드에 직접 슬롯이 있어서 꽂히는 방식은 아니고요. PCI 카드에 인터포저 카드를 이용해서 장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PCI 슬롯을 한 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는 이 내장 NVMe PCI SSD 이름은요 델 프리시전 얼트라 스피드 드라이브라고 부르고 있고요. 두 가지 형태의 이 PCIe 애드인 카드가 공급이 됩니다. 네. 하나는 PCIe SSD가 4개 꽂히는 쿼드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2개 꽂히는 듀오 카드가 있습니다. 또 왼쪽 박스에 있는 부분이 쿼드 카드의 외형과 쿼드 카드의 내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슬롯이 지금 안을 열면은 4개가 장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2장 꽂히는 듀오 카드입니다. 이 NVMe PCIe SSD 같은 경우는 한 개의 PCI 레인은 4배속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개를 장착을 하려면은 16배속 레인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16배속 레인은 보통 그래픽 카드를 위해서 많이 쓰게 네네. 되거든요. 그리고 듀오 카드는 한 개당 4배속의 레인이 2개가 들어가니까 8배속 PCIe 슬롯에 꽂히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최대 지원 가능 용량은요. 하이엔드 타워 그리고 렉 같은 경우는 이 얼트라 스피드 드라이브를 최대 2장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렇게 용량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5820, 7820 타워에는요. 한 장까지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NVMe PCIe SSD 실제 영상으로 열어서 장착하는 모습을 보실 거고요. PCIe 애드인 카드에다가 물리적인 규격은 M.2 방식이죠. 노트북에 많이 장착되는 M.2 방식이고요.
M.2의 NVMe PCIe SSD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성되는 PCIe SSD는요, 프릭션 워크세이션에서만 클래스 40 또는 50을 선택을 가능합니다. 네. 최상위 퍼포먼스는 프릭션 워크세이션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저 SSD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액티브 쿨링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죠. 팬이 네. 들어가 있어서 아, SSD를 직접적으로 식혀주고 있습니다. 툴릭스 샤시를 이용해서 장착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SSD 장착할 때는 이게 툴이 있어야겠네요, 그죠? 아, 예. SSD를 카드 낄 때는 네네. 예, 드라이버 하나 있어야겠죠. 저희가 이 카드 같은 경우는 OS 설치하는 용도로 네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장 NVMe PCIe SSD는요, 업계에서 유일하게 대래소만 공급하고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전면 탈부착 플렉스 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에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데요. 또 하나의 특징적은요, 아까 제가 시연을 해드릴 때 일반적인 하드 드라이브, 3.5인치 하드 드라이브나 2.5인치 하드 드라이브는 핫스왑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근데 핫스왑이 유일하게 지원되는 부분은 바로 이 전면 플렉스베이의 NVMe PCIe SSD입니다. 그래서 OS가 구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를 통해 장치 분리가 가능하고요. 네. 내장형으로 제공되는 좀 전에 보셨던 델 얼트라 스피드 드라이브와 가격에 큰 차이가 없고 동일한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네. 이 카드는요, CPU당 2개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레이드도 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U.2 인터페이스를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M.2 규격뿐만 아니라 U.2 NVMe SSD도 지원할 예정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실제 전송 속도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00GB 데이터 복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네. 보통 우리가 USB 3.0 외장 하드를 많이 사용하시죠. 저런 테스트를 해보면은 제가 실제 테스트에서 한 27분 19초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 전면 액세스 PCIe NVMe SSD 때는 80초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용량 파일을 다루는 산업권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라이브 데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요거 전면 인클로저를 한번 보시고 라이브 데모를 들어가도록 하고요. 인클로저를 보시면은 이렇게 모듈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아까 내장형 얼트라 스피드 드라이브에 들어가는 M.2 PCIe SSD가 한 개 장착이 됩니다. 지금 서멀 패드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네. 발열을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서멀 패드가 같이 붙어 있고, 빈 인클로저에다가 이제 M.2 SSD를 저렇게 장착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네네. 네, 저희가 직접 라이브 데모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NVMe SSD 장착을 탈부착을 하기 전에 먼저 배제를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실 것 같으면 툴릿으로 배제를 분리하고요. 네. 여기 전면에 PCIe NVMe SSD가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56기가라 써 있는 이 NVMe는요, OS가 설치돼서 구동이 되어 있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데이터 용도로 설치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OS가 구동이 되고 있는 NVMe SSD는 당연히 핫스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네, OS 네. 구동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리고 이 데이터는 지금 구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핫스왑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핫스왑을 하려면은 일반적인 USB 장치를 분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시고요. 네. 장치 제거를 해야겠네요. 네. 하드웨어 안전하게 추가 제거를 이용해서 자, 여기 SSD 분리하면은 네, 바로 분리가 되죠. 네네. 그래서 핸들을 이용해서 쉽게 뽑으시면 됩니다. 네네. 네. 굉장히 간편하고요. 뭐 장착하시든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네. 또 바로 이제 인식이 인식을 돼서 하고? 예, 사용하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복사하는 거. 지금 벌써 아까 인식이 돼서 속도 차이 보여주려는 거죠? 네, 속도 차이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는 USB 3.0 하드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용도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고요. 저희가 100GB의 폴더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용량 100GB고요. 네네. 이거를 이 USB 3.0 드라이브 지금 인식이 되면서 떴죠.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기다릴 건 아니죠? 100기가 한다. 아, 그러면 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0기가 보통 100GB씩 데이터를 복사하시는 분들이 미디어 인더스트리에는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방송국 같은 미디어 그렇죠, 인더스트리들. 그렇죠. 네. 특히 요즘에는 동영상들이 그럼요. 굉장히 웬만하면 크다 몇 보니까. 기가니까. 네. 또 토크아이트에서 영상 만들고 네네. 인코딩 하시고 많이 보관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영상 몇 기가 정도 되죠? 우리 방송 1시간 분량하면요? 화질 그 원본은 몇 기가죠? 원본이? 50기가죠? 5기가 정도 돼요. 5기가. 풀 HD 해상도로 했을 때 5기가 정도 되죠. 근데 4K로 하시게 되면은 최소 곱하기 4배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남은 시간이 네. 뭐 1시간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 그렇네요. 점 한 시간 남았다고 나오네. 예, 뭐 이거를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렇죠. 네. 예, 초당 80MB 적시 정송을 하게 되고요. 이거 좀 끄겠습니다. 네네. 네. USB 3.0 드라이브도요. 이 드라이브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는 약간 좀 느린 편에 속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테스트에서 했던 드라이브는 이거보다 좀 빨랐고요. 네네. 이제는 이 NVMe SSD다가 이 폴더를 카피를 해볼게요. 100기가고요. 네, 지금 벌써 가는 게 이게 다르네. 얘가 다르네 네. 벌써. 45초 남음. 네. 네? 천성 속도가 1.9기가, 1.8기가 이렇게 나오죠. 지금. 네네. 네. 굉장히 빠르죠. 네. 뭐 같은 데이터를 같이 옮겨서 쓰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건 결국 생산성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전면 NVMe SSD를 쓰는 델 워크스테이션만으로 구성된 사무실이라면은 데이터의 수정, 보관 그리고 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네네. 뭐 이건 그냥 네. 두셔도 그냥 끝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델 프리션 옵티마이저. 네. 네. 이건 네. 뭔가요? 델 프리션 옵티마이저는요, 이제 워크스테이션이 이제 소프트웨어마다 하드웨어적으로 이 사양들이 고사양으로 잘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OS의 레지스트리들이 또 메모리나 이런 CPU의 리소스들이 최적화돼 있어야 어플리케이션에서 높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최적화시켜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델 프리션을 구입하셨을 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특징은요, 탑엔더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ISP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성능을 최적화한다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도 탑재해 드리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원되는 시스템은 저 목록에 있는 델 프리션 워크스테이션들이 전부 지원이 되고요. 네. 신형 워크스테이션 포함에 전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지원되는 OS는 윈도우즈 10 프로부터 윈도우 7까지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저희가 줄여서 DPO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델 프리션 오토마이저 DPO라고 부르는데, DPO 지원 ISP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파일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웬만한 우리가 아는 거는 거의 다 있네요. 지금. 그 웬만한 메이저 소프트웨어들 다 있을 네네. 겁니다. 이 토카이트에서는 동영상 편집하고 인코딩 하시는데 어떤 소프트웨어 쓰세요? 우리는 아마 네. 어도비 쓸 것 같은데. 어도비 뭐 프리미어 프로 쓰시죠?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스 뭐 이런 거 쓸 것 네. 같은데요. 프리미어 프로가 가장 뭐 메이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프리미어 프로도 많이 쓰시는데 실제 방송 3사에서도 많이 씁니다. 네네. 예.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프로파일이 저기 들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재생하는 프레임을 좀 늘린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데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실시간 이펙트를 먹였을 때 네. 좀 더 반응 효과를 빠르게 나온다든지 CPU 점유율을 줄인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로 가능해지게 네. 되는 거죠. 마치 오늘 뭐 토카이트에 뭐 팔로 오신 것 같아요. 저희 마침 미디어 팀한테 토카이티도 미디어 인더스트리죠. 예, 인더스트리 구분을 굳이 하자면은 예. 전문가죠 저희도.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린 거예요. PTC 크레오 그리고 지멘스 NX 마야 이런 소프트웨어들 돌렸을 때 네. 프리션 옵티마이저에서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파일을 실행시켰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성능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네네. 그래서 PTC 크레오 3.0 같은 경우는 무려 300% 이상이 향상된 걸 보실 수가 네네. 있죠. 예, 벤치마크 돌렸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모바일 워크세션에서도 적용되는 벤치마크 자료고요. 예, 특히 지멘스 NX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저희가 라이브 데모로 DPO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모니터 화면 송출해 주시고요. DPO는 저희 프리시전을 구매하셨을 때 아예 기본으로 설치가 돼서 공급이 됩니다. DPO 바탕화면에 있을 거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요런 화면 되게 심플한 화면으로 되어 있고요. 예,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건 그래프고요. CPU나 그래픽, 스토리지, 메모리 이제 핵심되는 사양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CPU의 차트까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차트를 켜기를 하면요. 시간별로 CPU가 어느 정도의 점유율로 동작을 할 수 있어서 스레드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네. 부스트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펑션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픽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부스트를 하겠다 그러면은 최저가 프로파일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 새 프로파일 업데이트 확인이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이 새 프로파일 업데이트 확인으로 이 프로파일의 최신 버전을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프로파일을 만드는 거는요. 델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어도비 프로파일이 가장 먼저 보일 겁니다. 네네. 이 어도비사나 여기 나오는 아비드사, 다소 시스템즈 같은 이런 IS 벤더들이랑 같이 만듭니다. 같이 최적화를 시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요. 네네. 요거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지금 제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토크웨이트에 쓰시는 이 네네. 소프트웨어 네. 요거에 대한 프로파일을 활성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네. 그냥 프로파일 끄는 거는 간단하게 오케이. 버튼을 끄시면 되고 켜기 하시면은 활성화 프로파일에 프리미어 프로가 올라와 있죠.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를 쓰시면서 미디어 인코더를 이용해서 대기열에 넣고 이제 렌더링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럴 네. 때는 이 미디어 인코더에 대한 프로파일도 같이 최적화를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전 옵티마이저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요. 프로파일을 최적화시키지 않았더라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쓴다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하니까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뜹니다. 네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최적화를 쉽게 원터치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델 시스템 업데이트라는 한 명도 있는데 특히 클라이언트 장비들은 워낙 많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여기에는 뭐 랜 네트워크 카드도 들어있고 또 사운드 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비디오 드라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드라이버가 일반적인 우리 엔터프라이즈에 쓰는 서버나 스토리 장비보다 훨씬 많이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최신 버전을 유지해 주시는 건 안정성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용자가 일일이 그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업데이트 통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네.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드라이버들 목록을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권장하는 드라이버가 어떡한지 예, 이게 날짜가 어떻게 되고 버전이 어떻게 되고 업데이트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예,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작업 상태를 분석을 해서요. 얼마나 부하가 걸리는지 레포트도 만들어주는 화면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시켜 줄 수 있는 툴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툴을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까요? 네, 아까 이제 전 화면에서 보셨던 벤치마크 테스트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네네. 거고요. 아.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I see. 굉장히 부스트가 아. 되긴 하고요. 또 미미한 차이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모니터 화면 보여드릴 거고요. 네.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오늘의 설명드릴 마지막 섹션인데요. 네네. 워크세션은 전문가용 장비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용 장비와 가장 어울리는 모니터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요. 그럴 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모델이 델 얼트라 샤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얼트라 샤프 브랜드 중에서도 전문가용으로 분류가 되는 프리미어 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컬러 칼리브레이션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고요. 네. 여기 또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두 가지 모델을 저희가 우선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UP2718Q 제품은 27인치 4K HDR, HDR을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세계 최초의 8K 해상도의 모니터입니다. 네. 8K 해상도의 31.5인치 프리미어 컬러 모니터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이제 프로 모니터의 표준으로는 저희가 UP2718Q를 지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이건가요? 예, 이 네. 모니터 27인치 사이즈의 모니터고요. 네네.
4K 해상도 3840에 2160에 60Hz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10피트 패널이 쓰였기 때문에 1.07 빌리언의 컬러를 제공을 하고요. 밝기가 무려 1000니트나 됩니다. 보통 이제 공급되는 모니터들이 250니트, 350니트 이 정도 수준에 머물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피크 밝기가 1000니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모니터고요. 그리고 어도비 RGB, 세계적 표준이죠. 어도비 RGB 100%를 만족을 시키고 또 영상에서 많이 쓰시는 DCI P3를 97.7%를 만족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HDR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네네. HDR을 지원하는 모니터들이 아직 공급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HDR의 컨텐츠를 생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HDR 표준을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는 HDR10 표준을 지원하고요. 스탠드는 높낮이, 기울기, 좌우회전, 피벗, 풀 펑션을 제공하고요. 이따 저희가 데모로 살짝 보여드릴 테지만 하드웨어 컬러 칼리브레이션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니터에 대한 홍보 영상을 좀 보실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게 비비드한 컬러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모니터가 이렇게 비비드한 컬러, HDR 기능을 이용해서 컬러 표현이나 명암비를 명확하게 표기를 한다는 거고요. HDR이 지원되지 않는 것과 그렇지 않은 지원되는 모니터가 그렇지 않은 거에 비교해 보는 화면이 나왔고요. 광시야각 IPS LCD를 사용하고 있고요. 4K 해상도로 디테일 다 표현이 가능하고요. 밝기는 무려 1000니트나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델의 프리미어 컬러 기술이 적용돼서요. 업계에서 표준으로 삼고 있는 세계 표준을 100% 만족시키겠습니다. 네. 자, 실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은 이게 일단 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저 네. 용어를 좀 설명해 주시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게요. 네. 색에 대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일종의 색 교정 작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이 칼리브레이션 하는 목적은 실제 이 컨텐츠가 갖고 있는 색에 대한 프로파일과 모니터에서 표현하는 걸 맞추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색상을 모니터에서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기준이 제대로 형성이 돼서 색상 교정 작업을 할 때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한 네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을 이런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탑재가 되지 않은 모니터라면은 보통 그래픽 드라이버에서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 칼리브레이션 할 때는 이 앰비언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광량, 네. 지금 형광등이 지금 켜져 있죠. 형광등이나 이런 조명에 대한 광량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각각의 색별로의 농도를 더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뭐 RGB에 대한 농도가 있을 겁니다. RGB에 대한 농도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수동으로 하기에 맞추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칼리브레이터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델과 협력을 하고 있는 엑스라이트사에서 나온 얘는 i1 디스플레이라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칼리브레이터가 델 얼트라 샤프 프리미어 컬러 모니터랑 호환이 되고요. 이 제품을 본체에다 연결을 하시고 저희 소프트웨어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델 얼트라 샤프용 컬러 칼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고요. 엑스라이트사하고 협력을 해서 네네. 만든 거고요. 여기에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메뉴에 들어가서 이 칼리브레이터를 모니터 위에다 거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렌즈가 있죠. 네. 렌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거치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지금 칼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돌릴 수는 없지만 네네. 이런 거치에서 프로세스를 밟게 되시면은 컬러를 RGB 그리고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칼리브레이션터가 동작을 해서 이 모니터의 프로파일을 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니터 안에다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디퓨저가 또 내장이 돼서 이 프로세스 끝났을 때는 닫고 내려놓기 되면 주변 광량까지 측정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터를 이용해서 정확한 색 교정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니터급에서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 모든 델 모니터에 공급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또 있고요. 프리시전 옵티마이처럼 무료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고요. 델 디스플레이 매니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돼요. 네. 상하로 2개로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3개로 분리를 하거나 그리고 여러 개로 원하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매니저에서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켰을 때 색상 프로파일을 뭘로 할 것이냐. 네.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라면 이걸로 영상을 시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색상 프로파일을 영화에 맞게 설정을 하는 거죠. 아, 네네네. 예, 그리고 여기다 어플리케이션을 끌어다 추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스팀 소프트웨어는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게임을 네네. 할 때 끌어다가 넣게 되시면요. 스팀이 여기 추가가 되죠. 아, 그래서 여기서 게임 게임. 모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색상 프로파일로 자동으로 최적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인풋되는 화면도 고를 수가 있고요. 절전에 대한 기능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랑 대비 설정도 모니터 버튼에 손대지 않고 이 소프트웨어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공급이 되고 있어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칼리브레이트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공급이 되고 네네. 디스플레이 매니저도 별도로 공급이 되니까 델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네, 잠깐 이제 썸머리 해주시고, 네. 네, 질의응답 많이 못 받을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잠깐 네. 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력 워크세션, 거의 모든 사항에 대응이 되는 워크세션 프릭션 5810 타워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그보다 훨씬 높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신다면 7920 타워, 하이엔드 타워를 고려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 워크세션의 특징은 사용자 친화적인 셰시 디자인으로 관리 편의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툴리스 없이 액세스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툴 없이 툴리스 셰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계 유일로 제공되는 전면 탈부착 플렉스베이로 스토리지 확장이나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업계 유일의 또 잠금형 플렉스베이 브라켓으로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냉각 설계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까 이제 CPU에 부하를 걸었을 때 굉장히 조용한 상태를 직접 체험을 하셨을 거고요. 또 업계 유일로 제공되는 전면 탈부착의 핫스왑까지 지원이 되는 NVMe PCI SSD로 대용량 데이터의 손쉬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ISB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델 프리션 옵티마이저가 무료로 공급이 됩니다. 또 워크세션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용 모니터는요. UP2718Q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만 하고 있으니까 설문 내용 주시면 저희가 도전 방송하는데 반영했고 또 설문하신 분 중에서 이제 추첨해가지고 좋은 일 하신 분 경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 좀 보여주실래요? 스테파노님 질문 주신 게 GPU 제품에 따라서 이 두에서 3개 장착이 되는 것 같은데 동일 제품으로 장착이 되냐. 꼭 동일 제품으로 장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동일 제품으로 장착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 장착하신 경우는 엔비디아의 SIL이나 또는 라데온 프로에 있는 크로스파이어 기능으로 여러 개의 그래픽카드를 묶어서 하나처럼 사용할 때 쓰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동일 제품을 하셔야 되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동일 제품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정헌규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델 워크세션이 HP 워크세션 비해 AS 차별과 장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AS 차별점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본사의 AS 정책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저희 같은 경우도 본사에서 지정하는 워런티 레벨 AS 같은 경우는 최소 3년에서 이제 5년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거기서 일반 레벨하고 프로 서포트 레벨 선택이 가능합니다. 프로 서포트 레벨까지 선택을 하셨을 때는 소프트웨어로 발생한 문제의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저희 같이 파인딩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 3년에서 5년까지 제 부품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것들, 네네. 그리고 이제 당일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것들이 다른 점들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일대 본사 정책에서 지원되어 있는 레벨은 타사랑 비슷하지만 이제 파트너를 통해서 커버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로컬 파트너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컬 파트너 지금 이 워크세션의 총판이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이 워크세션 총판을 통해서 총판 엔진을 통해서 저희 워런티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서포트 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렉 타입도 설명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상 오늘은 렉 타입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네. 렉 타입과 저희가 같이 또 보여드릴 솔루션이 있습니다. 렉형 워크세션 데이터 센터에 넣어놓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 패킷을 PCYP로 불러서 쓰는 솔루션이 델에서만 또 공급이 되는 솔루션이 있는데 네네네. 그런 다음 웨비나 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또 5820 모델은 원 CPU 모델로 추가 업그레이드는 안 되는 거예요. CPU에 한해서는 업그레이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인텔 스카이레이크 W 아키텍처는요. 원 CPU만 가능하도록 구성된 제품이라서 그렇고요. 2 CPU를 원하시면은 7820 제품 이상 사용하시면 됩니다.
강병창님께서는 델 프리즘 워크스테이션으로 도서 관리 시스템으로도 사용 가능할까요? 예, 뭐 도서 관리 시스템은 못 사용할 건 없는데요. 네. 도서 관리용 시스템은 좀 오버스펙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네. 외장형 NVMe에 대해서 다들 반응이 좋네요. 예, 뭐 타사에서 볼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네네. 저희 전 세대 제품에도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네네. 자, 노경도님께서는 새로운 하드웨어 키트 부가 시 델 인증 하드웨어를 식별해서 인스톨이 안 되게 하는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급한 컴퓨터 장치에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별도의 장치를 다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바이오스 측면에서 설치 불가하게 하는 방법 이외에 네. 별도의 지원 장치가 있는지요? 지금 이제 관리자분이신 것 같네요. 네네. 이제 인식이 안 되는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뭐 인증이 안 되어 있는 PCI 확장 카드나 뭐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설치가 안 되게 하는 별도의 장비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바이오스에서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아예 아까 보신 것처럼 셰시 커버를 못 열게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열쇠로 잠그게 되면은 네. 설치를 또 아예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USB 포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스에서 비활성화 시켜버리면 되고요. 김윤태님, HP 워크스테이션 G 시리즈 및 레노버 싱크스테이션 P 시리즈보다 델 워크스테이션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보셨던 내용들이 다 강점입니다. 아, 네. 일부러 오늘 보셨던 내용들이 강점들만 뽑아서 차별화되는 점들만 보여드렸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전면 탈부착되는 스토리지, 그리고 핫스왑이 되는 NVMe SSD, 네네. 그리고 후면 탈부착되는 파워 서플라이들, 네네. 이런 것들 모두 델에서만 공급되는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해서요, 델의 또 전문가분이 온라인에서 답글을 달아주고 계시니까 답글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차지용님께서 펜이 확실히 좋은 듯 합니다. 혹시 사용기간에 비례해서 에이징이 되다 보면 펜의 정숙도가 떨어질 텐데 대략 어느 정도까지 지금 시연하신 조용함이 보장될까요? 이렇게 계속 조용하면 좋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계속 조용했으면 좋겠죠. 예,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징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에이징이라는 거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 팬의 이제 베어링이라고 하죠. 네네. 베어링이 마모가 되면서 베어링으로 인한 소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거는 물리적인 부분 때문에 팬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먼지 때문에 예, 풍자 소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청소를 하시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실수록 그런 소음을 피할 수는 없겠죠. 지금보다는 소음이 많이 늘어나시게 네네. 되죠. 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성민님은 구매 시에 부선의 효율성과 업무 가속화를 위해서 최소 구매 대수가 있을까요? 최소 구매 대수라고 하시면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구매하실 때 한 대도 다 풀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네네. 예, 물론 볼륨 디스카운트를 적용받지는 못하시겠죠. 네네. 하지만 이제 한 대도 구매는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허세윤님, 소음을 dB 측정기로 했다면, 데시벨 측정기로 했다면 수치로 알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네, 그러면 더 좋겠죠. 레코멘드 주셨고요. 토크화이트에서 네네.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현주님, 워크세이션을 많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열쇠를 분실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사용하지 않거나 열쇠를 사용해도 본체 뒤에 붙여놓는데 건강검진에 가면 사용하는 번호키 열쇠 같은 것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네, 그렇죠. 네. 셰시를 잠그는 이 패들락 그 슬롯 같은 경우는 번호키 열쇠를 그냥 뒤에다 잠그시면 되고요. 네. 이제 전면에 플렉스베이 잠금이 같은 열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번호키를 뭐 설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네네. 되면 부피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예, 넣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 차후에 반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고려해 자, 주시면 여러분 그 좋겠습니다. 견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기 방송 창 화면 맨 오른쪽 하단에 그 문의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문의하기 버튼 하셔도 되고 설문에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뢰를 좀 써주시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수님께서는요, 노트북 타입의 워크세이션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CPU가 꼭 제온을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주 업무는 CAD 프로그램입니다. 꼭 제온을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저희가 제품 선택하는 도표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오토캐드 정도 쓰신다면은 미들레인지급 이상부터까지 갈 필요는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간단한 네네. 캐드 정도 하신다면은 보통 이제 엔트리급 워크세이션을 쓰셔야 되는데 저희 3000 시리즈 엔트리급 워크세이션에서는 코어 i CPU도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네. i7 CPU를 사용해도 무방하신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동시에 거기에도 제온 E3 그레이드의 CPU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네. 제온을 쓰시게 되면 다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면은 ECC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ECC 메모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희 웍셋에서 제공하게 되는 메모리 오류로 인해서 다운타임을 방지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델 릴라이블 메모리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그런 기능은 ECC 메모리와 재운 프로세서만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지만 코어 iCPU로 마련되어 있는 엔트리 웍세션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동민님, 탈부착되는 부품이 많아서 좋은데 먼지 제거 등 청소 시에 편리한 점과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먼지 청소 시 편리한 점은 뭐 탈부착이 편하니까 네, 청소하기엔 더 편한 거고요. 네. 도구를 많이 분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청소하실 때 또 드라이버가 필요가 없어요. 네네. 아까 그 CPU나 이런 팬들을 덮고 있는 커버도 도구 없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청소하실 때도 전혀 불편함 없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 3시 20분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질문에 대해서 또 대리해서 전문가들이 써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냥 다음부터는 아무리 보여주시면 많지만 아무래도 오늘 좀 질문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네. 네, 다음번에 좀 약간 좀 시간 좀 약간 우리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오늘 질문들 많은데 오늘 답변을 다 못 드려가지고 좀 여러분 시간이 좀 너무 오래 해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네,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설명드렸던 게 델 풀신 신형 웍세션이죠. 작년 10월달에 출시가 된 인텔 스카이레이크 제온 네. 아키텍처 기반의 제품이고요. 여기에 경쟁적 강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질문도 많이들 하셨지만 네. 타사하고 가장 차별화된 점들이 오늘 보여드린 이 점들입니다. 그래서 웍세션을 사용하실 때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는 델 프리시엄 웍세션을 고려해 주시면요. 네.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이런 ISP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때 그리고 제품을 관리하실 때 타사 제품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던 오늘 방송을 위해 가지고요. 굉장히 단순하게 파워포인트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최대한도로 구체적인 시연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수고하신 이경 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